안녕하세요. 실카TV입니다. 실카만 방송하는 실카TV, 허위매물 없는 실카TV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류 소렌토요. 1000만원에서 1500만원대 차량을 가지고 주행거리하고 연식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요. 더킹모터스 최진수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차량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요, 자동차를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 헷갈릴 게 없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는 어떤 연식 어떤 키로를 얼마에 사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적합하게 사는 거야 라고 그런 의문과 또 그 종잡히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식 또 이제 주행거리 가격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요, 이 점을 이제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제가요, 알려드릴 거는요. 자, 그러면, 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고차 구매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자신의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서 하셔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내가 10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그 활용도가 가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내 용도에 맞고 돈을 투자한 것만큼의 가성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메이커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어떤 그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라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댓글은 응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고객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예. 여기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꼭 연락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소렌토요. 오늘은 기아 올류 소렌토만 뽑아가지고, 요게요. 2014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 생산을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는 이미 형성이 되는 건데요. 1000만원에서요, 1500만원대까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가격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고객님이 그리고요, 소렌토를 제일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가격대가 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격이 이제 뭡니까? 중고차 가격이 감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대한의 그 가성비를 내가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한번 뽑은 겁니다. 제가 자, 일단은요, 요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요 차 10대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도 신청해 주시면 다른 그 정보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요. 노하우와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량을 선택할 때도 고객님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한번 봅니다.
자, 일단요, 요 차가요, 1250만원짜리 차인데요. 요게 1250만원짜리 차잖아요. 요게요, 1250만원짜리 차인데요. 자, 잠깐만요. 이 커서가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자, 설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정을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일단, 자, 요 1250만원짜리 차량인데요. 요 차량을요, 한번, 이제,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18만 킬로를 탔어요. 18만 킬로를 탔는데요. 자, 요 차량인데요. 자, 요 차량인데요. 요게 지금 18만 킬로 탔단 말이에요. 근데 12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게 2015년형이라고 하는 건데 2014년 11월달 등록이에요. 18만 킬로. 자, 일단 제일 싼 게 1000만원대에 제일 싼 게 1250만원대부터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류 소렌토를 사시려고 하면 최하 1200 이상은 주셔야 사겠구나 하는 감이 일단 잡히시죠. 그리고 이게 가격순별로 지금 해놓은 거니까요. 지금 자, 보세요. 1250만원에 나와 있는데, 자, 차 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관은 사실상요, 뭐 2017년이나 14년이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차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거죠. 자, 외관 사실 똑같습니다. 거의요. 자, 이런 경우는 제일 가격이 낮은 건데 타야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키로수가 좀 높아요. 18만 킬로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옵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 내용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자, 소렌토인데요. 요게 자, 프레스티지급이란 말이에요. 프레스티지급이면 자, 아주 싼 차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싼 차도 있겠네요.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최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하 가격이에요. 자,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났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여기서 뭐 한 2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다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소렌토는요, 자, 프레스티급은요. 자, 볼게요. 성능 점검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차가 18만 킬로인데요. 1250만원에 나왔으면 2014년식인데, 자, 사고가 어디 있느냐? 자, 사고가 만약에 없다면 그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사고가요. 자, 여기 앞에를 한번 받아가지고 본넷이 갈리고요. 휀다가 한쪽이 갈리고, 여기 라지에타 그릴 지지 판넬이 하나가 갈렸어요. 교환됐어요. 요 상태의 차가 지금 1250만원에 시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다른 차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차. 자, 이거 접으시고. 자, 그러면 요게요. 지금, 자, 그럼 2015년인데 1330만원에 나온 차가 있어요. 자, 요 차를 한번 볼게요. 요 차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1330만원에 나왔습니다. 아까 1250만원짜리 차였는데 1350만원이에요. 요거는 소렌토 R2.0, EW 2륜구동 2.0 2륜구동이에요. 아까 것도 2륜구동입니다. 2륜구동인데요. 자, 요 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요건 1330만원인데 연식이 그 대신에 15만 킬로요. 자, 요거 17만 킬로, 아빠가 18만 킬로. 뭐 킬로수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만 킬로 차이는 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만 킬로 차이는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지금 1250만원이고 이건 133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상으로는요,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80만원 차량 나는 차량에 요것도 플레스티지급이고 아까도 플레스티지급이잖아요. 똑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틀린가를 한번 보자, 이 얘기죠. 자, 고객님들이 차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차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이걸 참조하시라고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옵션은요 똑같아요.
프레스티지급이니까 옵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성능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성능 점검 상태에서 뭐가 틀리냐? 키로수는 뭐 17만 키로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됐고, 연식도 한 년식 높은 15년식. 아까 거는 14년 11월식이었잖아요. 그럼 한 7개월 정도 늦게 출고한 차량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차는요, 완전 사고가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예요. 그러면 자 압박해가지고 프렌다 본네트 갈린 차하고 그러면은 자 무사고 차하고는 80에서 100만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50에 한 80은 80에서 이게 최대한 차이라고 보고요. 50에서 80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자 1000만원대급 차량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만약에 3000만원대로 올라가면 사고가 있는 차하고 없는 차하고는 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가격이 고객님들이요, 내가, 자, 요게요, 이제 차를, 자, 이 매매 시장에서 차를 매매하는 그 딜러들이요, 차 어디서 주소다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를 매입할 때도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냐를 따져가지고 팔 걸 생각해서 매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턱없이 싼 차도 있을 수가 없고요. 턱없이 비싼 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보다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런 구매를 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요, 참 진짜 진짜 아는 사람한테서 그냥 거저 차를 진짜 주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는 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허위 매물에 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허점이 뭐냐 하면요, 이 매매 상사에서는 절대로 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에서는 팔려나가지가 않아요. 차가 팔려나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허위 매물을 하려면요, 최대 이 정도 시세에서 최대 어느 정도 싸게 하냐면 200~300만원을 싸게 광고를 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아니, 어느 바보가 마진도 안 되는 가격에 차를 매입해갖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차를 딜러가 매입해갖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고객님들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차량을 검색하다가 무조건 싼 차를 찾으니까 그런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키로수, 합리적인 연식을 검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자, 이 속이는 사람 탓만 할 게 아니라요, 속는 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치는 사람이나 사기 맞는 사람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 책임이 있는 거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 매매 시장은 가격 결정이요, 자, 고객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언제든지, 자, 고객님들이 시장에 와서 차를 살 때는, 매매 시장에 와서 차를 살 때는 그 합리적인 구매를 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사거나 아니면 진짜 허위 매물에 속아서 오셨다가 실망하시고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허위 매물 같은 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 20년 동안 제가 차를 중고차 시장에 있었으니까 별별 경우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비교한 차하고 80만원 차이가 나는데, 자, 이 차가 가격이 80만원 비싼 이유는 뭐였어요? 키로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식 차이가 30에서 50 난다고 보고요. 연식 차이가. 그러면은 또 키로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1000km 차이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요게 큰 사고도 아니에요. 약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객님이요. 그러고서 매매 시장에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고르시면 딱 내가 차를 고르는 기준이 딱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딜러가 여기 매매 시장에 있는 차를 갖다 소개하더라도요,
전부 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매매 시장에는요, 자, 이게 소렌토가 지금 올류 소렌토 요 가격대만 뽑아서 지금 제가 하니까 11대지요. 자, 소렌토만 해도요, 자, 몇 1000대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을요, 고객님들이 고르실 때요, 그 합리적인 가격을 유추해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시장은 가격에, 자, 품질과 키로수와 또, 뭡니까, 연식 이런 거 따져가지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터무니가 없는 가격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딜러들 자체도요, 그렇게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고객님들은요, 어떤 딜러가 어디서 차를, 요새 어느 시대인데 파시는 분들도 차를 그냥 파는 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 경매 시장에 내놓거나, 경매 시장에 내놔도 최고의 가격으로 받으려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가격을 싸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차량을 의뢰하실 때도 합리적으로 가격에 또 합리적인 가성비에 또 합리적인 키로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저는 터무니없는 가격에는 차를 팔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차를 어디서 주워오거나 어디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꼭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도 꼭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가성비에 맞는 차를 구매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차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비교해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015년식에 1490만원 더 비싼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차인데요. 자, 요거는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그 위급이죠, 차량이요. 자, 요 차인데요. 요거는 지금 1490만원 내놨어요. 더 센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키로수가요, 16만 키로예요. 그럼 아까 처음 차하고는, 자, 처음 차가 18만 1000키로니까요. 지금 16만 8000 키로예요, 이것도. 그러면 17만 키로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16만 8000 키로인데 가격은요, 아까 차에 비해서요, 얼마가 비싸요? 240만 원이 비싼 겁니다. 처음 차에 비해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에 비해서는 1330대 1490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15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에 비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단계로 가격이 형성이 됐잖아요. 거의 비슷한 연식에서 말입니다. 세 단계로 지금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아까 처음 차는 2014년 11월 등록이고, 요거는 2015년 2월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키로수 차이가 지금 13,000km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13,000km. 그러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딜러는, 이 차는 제가 가격을 그러면은 너무 세게 내놓은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외관은 매매상사에 있는, 매매센터에 들어오는 차들은 다, 자, 외관은 수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냥 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별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뭐 개중에 이런 타이어 같은 거 마모 상태,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외판 상태는요, 사실상 소비자들이요, 구분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러니까 이 외관을 보여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 차량 색깔이 뭐야? 라는 것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옵션도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옵션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숨겨져 있는 ABS, TCS 뭐 이런 것들은요, 사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표시하냐? 옵션이 요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런 옵션 제시표를 드리는 겁니다. 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옵션들이 이 안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구나 라고 고객님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 어느 거를 보든지요, 요거하고 성능 점검표는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딜러가 이걸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고 이거 딱, 캡처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대조하면요. 금방 들통나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 허위 매물도요. 가격만 이게 다운 시켜가지고 허위 매물을 놓고 그렇게 하지요. 와셔 진짜 뺨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거를 이대로 보시고요. 체크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차량이요. 자, 뭐 프레스티지다, 노블레스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급에는. 그렇기 때문에요. 자, 노블레스다. 그럼 정해진 옵션이 이미 있는 거예요. 추가 옵션 한두 가지만 틀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차량이 자, 등급이 뭔지만 이해를 하시면요. 그거는 옵션은 이미 그거는 딜러가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출고할 때부터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더 이상 점검을 하실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자고요. 자, 2015년 2월 등록이고요. 자, 자동 미션 뭐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볼 것이 없죠. 그 다음에 키로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차가 실키로수가 맞냐 안 맞냐. 자, 이 성능 점검서는요. 자, 딜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 점검을 하면서 작성을 하면 그것이 전산상으로 자, 이 제시되는 차량의 조합으로 옮겨가서요. 이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딜러가 조작을 할 수 없는 키로수예요. 이 성능 점검서에 있는 거는요. 이 성능 점검서를 딴 걸로 바꿔치기 해서 뭐 이게 뭡니까? 저 화면상에서 어떻게 캡처해서 바꾸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로수는 고객님들이요 절대적으로 믿으셔도 되는 키로수입니다. 그리고 이 키로수 저거를 점검을 할 때요 이 주행거를 조작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점검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이것을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님이요. 자,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요건요 지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뒤에 휀다가 하나 갈리고 이 뒤 트렁크도 갈렸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고가요 큰 사고는 아니에요. 이 트렁크는요 판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이라도 받쳤다 하면 무조건 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 18번 있잖아요. 18번 요게 안 갈렸어요. 그러면요 여기 안에는 이상이 없고 겉에 거만 갈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런데 가격은 1490만원 1500만원이 가깝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옵션 차이라는 얘기죠. 옵션 차이. 자, 옵션 차이에서 자, 노블레스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가격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파는 사람은 그런데 나는 차를 구입할 때 그럼 나는 뭐에 키포인트를 둘 거야? 자, 노블레스 같은 옵션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레스티지 옵션급을 사면은 자 250만원 이상 240만원을 싸게 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이 차 달리는데 옵션이 뭐 무슨 차를 잘 달리게 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의상으로 편의장치를 내가 편하게 차량 운전을 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옵션을 하나 더 달는 거 아닙니까? 또 위급시 안전하기 위해서 또 저 안전 옵션 같은 거 또 뭐 TCS 같은 거를 추가해서 옵션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또 4WD 같은 거는요 내가 오프로드를 가지 않고 뭐 험로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울 시내 같은 데서 자 그냥 출퇴근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요, 자, 올해같이 눈이 와가지고, 자, 한 번 정도, 뭐, 눈이 와가지고 사륜구동이 필요하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옵션을, 자, 사륜구동 옵션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300만원씩 추가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메이커들이 옵션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기본 차값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옵션에서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상술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이커도 장사꾼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나의 선택이 어느 것이 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성비를 좋은 차,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개요. 자, 요 급대 10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 소렌토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구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런 말씀을 요 급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요거를 고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시면서, 요 차는, 어디가 교환이 됐네? 어디가 사고가 났었네? 그러니까 가격이 80만원 싸네? 아니면 요 차는 노블레스급, 요게 옵션 때문에 가격이 노블레스급 한 급 위에급 옵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240만원이나 비싸구나. 새 차 때는 옵션이, 350만원인데 옵션 가격이 다운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을 딜러들이 매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식, 사고 유무, 가격, 요거 세 가지, 키로수, 요거 네 가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요, 요 올류 소렌토를 사시는 사람은 2014년에서 2017년 초까지 차량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가성비를 따져서 나는 2017년식 아니라도 연식이 2014년식이라도 키로수가 작고 무사고 차면 나는 좋아. 그러면요, 연식 때문에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식은 낮아도요, 키로수가 짧으면요, 내가 운행하는 데는 연식이 높다고 해서 차 잘 나가는 거 아니고 고장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연식이 높더라도 키로수가 짧은 차를 나는 살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차를 고르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를. 그 다음에 1490만원짜리 이 차를 보셨는데, 지금 이 차를 보셨는데요. 그러면 1490만원짜리 또 한 개를 볼게요. 또 한 개. 그럼 요거는요, 15만 킬로를 탔어요. 아까는 16만 킬로 탔잖아요. 요거는 15,000킬로를 덜 탔어요. 덜 탔다고요? 그럼 볼게요. 요 차인데요. 요 차도 1490만원이에요. 1500만원에서 10만원 빠지는 차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기아 올류 소렌토 R2.0 EWD 프레스티지. 보세요. 요것도 1490만원이에요. 1490만원 같은 가격인데요. 요거는 노블레스가 아니고 프레스티지급입니다. 예. 아까 거하고, 아까는 노블레스급이에요. 요거 한 단계 위에 급이란 말이죠. 한 단계 위에 급이란 말이죠. 아까 거는 노블레스 스페셜이고요. 요거는, 뉴 소렌토 프레스티지급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1250만원짜리 차하고 같은 급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흰색이란 말이에요. 차가. 이렇게 15만 3천 킬로. 가격은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한 단계 밑에 급 차예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키로수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션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옵션. 옵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프레스티급 하고요. 이제 옵션 빠진 게 이제 메모리 시트 요런 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요. 메모리 시트 이런 거 빠진 겁니다. 여기서 옵션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게 이제 빠진 거예요. 몇 가지 옵션이 빠진 것 뿐입니다. 사실은요. 프레스티지급인데요. 성능 점검을 한번 가볼게요. 15만 3천 킬로 맞고요. 2015년 12월식. 요거는 16년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5년 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5년 막판 재고 차량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사고 유무를 보면 다른 점이 뭐냐면 완전 무사고예요. 그러니까 급은 한 급 낮지만 완전 무사고이기 때문에 가격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가격 형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게 한 급 낮은 차지만 아까 차는 뒤에 휀다하고 트렁크하고 교환됐고요. 요 차는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예요. 그래서
한 급 위에 차하고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고객님들이 요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러면요 중고차 시장에 오면요 매매 딜러들이 이렇게 뭐 시장에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면은 이 리스트를 가지고 고객님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딜러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일단 여기에 가격 책정된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그것은 안심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딜러들이요 여기서 그 차를 골라 드릴 때 가격 비교, 사고 비교 이거를 해드리고 다 일일이 세세히 해드리긴 하지만요 일단은요 제시된 가격의 그 순위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딜러들이요 이제 뭐 먼 데서 오셨다고 기름값 10만원 이렇게 뭐 빼드리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요새 1000만원짜리 이 차 팔아가지고요 마진이요 100만원도 안 돼요 사실은요. 예. 50만원 먹기도 힘들어요 돈.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1000만원 이상 15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장사인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50만원 100만원씩 막 깎아주세요 하면은 차를 못 판다고요 사실상 딜러들이요. 예. 차를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예. 왜? 허위 매물 뻥카 보고 와갖고 그거 비교해갖고 자꾸 차를 살라고 하니까 어디 가도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시면요 요 리스트를 제가 보여주는 요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고객님 컴퓨터 켜놓고 보여주면서 차를 소개한다고요. 예. 그런 딜러들이 그렇게 대부분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하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딴 데는 모르겠어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바가지를 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저한테 아니라도 다른 분한테 사셔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원 단지에 오셔가지고는 전부 다 딜러들이 이런 식으로 차를 팔기 때문에 절대로 바가지 쓰는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믿으시고 이제 가성비 따지고 또 키로수 내게 적합한 연식 어느 정도인가 뭐 이렇게 요새는 고객들이 다 검색을 해보시고 오시잖아요. 다 검색을 해보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잘못하면요 고객한테 더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이요 자기가 사려고 하는 차는요 딜러보다 어쩌면 더 잘 알아요 요새는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하는 딜러들도요 여기 제시된 가격에서 뭐 교통비 정도나 이렇게 뭐 먼 데서 오시면은 기름값 10만원 정도 빼드리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요 더 이상 뭐 50만원 100만원씩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런 딜러는 아마도 그거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 구조가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여기 다른 차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490만원이었는데요 요게 지금 1500만원대까지 이빠이 제가 한근 1500만원대까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비싼 차하고 그 가격대에서 제일 싼 차하고 1250만원대하고 1490만원대하고 폭이요 그러면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요 1490만원짜리 요거 한 대 더 볼게요. 요거는 2017년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14만 3천 킬로 탔는데 요것도 1490만원이에요. 아까 그럼 2015년 16만 킬로도 1490만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2015년 12월식도 1490만원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2016년식도 아니고 2017년식인데 이것도 1490만원에 판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죠. 어떤 차길래 연식이 2연식이나 더 높은데도 싸게 파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요 차입니다. 요 차인데요. 요거 프레스티지급 금방 본 차하고 똑같은 급이잖아요.
2륜구동이고 프레스티지급이고 똑같은 차량이잖아요. 네. 근데 키로수는 또 제일 작아요. 본 중에서 14만 키로. 처음에는 18만 키로, 그죠? 처음에 그 다음에는 16만 키로, 그죠? 그 다음에 14만 키로예요. 이거는 제일 작단 말이에요. 키로수가 제일 작고 연식도 제일 높은데 가격이요? 예.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예. 두 연식 낮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 외관을 보세요. 외관은요, 연식이 좋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때깔이 아주 이거는요, 신차급 때깔이에요. 자, 14만 킬로. 예? 옵션도 뭐 똑같아요. 후방 카메라 내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똑같아요. 예. 자, CLDI, 자, 커먼 네일, 다이렉트 인젝션 16발브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타이어도 뭐 좋고요. 자, ECM 룸밀러 하이패스 저장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버튼식 키,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프레스티급이니까요. 같은 급이니까 같은 옵션이죠. 당연히 비슷하죠. 자, 그럼 옵션 보자고요. 자, 이렇게요. 자, 아까 노블레스급은요, 여기 이 ECS, ESS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프레스티지급은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옵션이요. 예, 이게 빠져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자, 이 옵션 차이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성능 차이가 뭐가 있을 거 아니냐? 한번 보자고요. 17년 1월 등록 맞고요. 14만 킬로 맞습니다. 예, 허위 매물도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요, 이게, 자, 이것도 무사고 차예요. 무사고 차예요. 17년 1원인데. 자, 근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색깔이요, 지금 검정색으로 보면 요게 쥐색이에요. 색깔이 쥐색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파란 색깔 차, 쥐색깔 차 이런 거는요, 자, 고객들이 선호하는 색깔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난다 하는 겁니다. 새 차 때는 안 그렇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색깔 차이예요. 색깔 차이 때문에, 자, 요 쥐색은 검정색이나 흰색 소렌토 같은 경우는요 많이 선호하는데, 쥐색은요 새 차 팔리는 비율이 보면 다니는 차를 봐도 소렌토는 쥐색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렌토는요, 거리에. 그래서 이게 선호도가, 색깔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같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식은 좋은데 가격이 같은 가격이면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을 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고객님들이요, 차를 사실 때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차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요, 시장에 오셔가지고 딜러하고 상담을 할 때도요, 이것을 알고 상담을 하면 딜러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걸 모르고 오시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파는 딜러나 사는 분이나 금방 차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를 한 대만 보고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들 딜러들 같은 경우는요, 차를 한번 보고요, 가서 매입하러 갈 때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짝을 다니면서 문짝 한 번만 두들겨 보면요, 이 차가 문짝이 하나가 갈렸구나 안 갈렸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을 정도로 아주 민감합니다. 딜러를 오래 한 분들은요. 예. 본네트 열어보지 않고 손으로 한 번만 두들겨만 봐도요, 요 차가 본네트가 갈렸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갈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를 매입하는 겁니다. 예. 그런 딜러들이, 이 매입하는 딜러들은, 자, 그런 딜러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딜러이기 때문에 차를 가져올 때부터 요 차가 얼마가 감가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전문가들은요. 예, 뭐 그렇게 사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를 잘못 사면 이제 팔 때는 시장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고차 장사도 쉽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 뭐 1,200만원짜리 차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1,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4천만원, 5천만원 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한번 잘못 사면은 딜러도 미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팔 때는 이렇게 가격 형성이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차를 보러 오실 때, 차를 사러 오실 때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딜러들도, 파는 사람들도 아주 편해요. 예. 고객이 딜러가 소개해주는 차 성능 점검부 보면 딱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요, 한눈에 차를 봐도요, 아, 난 이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런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저 키로수 중에서 키로수가 아주 최고로 작습니다. 키로수가 제일 작은 차입니다. 그런데도요, 가격이 1390만 원이에요. 예, 2015년식이고요. 예. 자, 중간 연식인데 1390만 원이고, 자, 키로수는 93,000km 밖에 안 됐어요. 10만 km도 안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만, 6만, 8만, 적게는 8만 km까지 적단 얘기예요. 그럼 키로수가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차는 왜 그럴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차인데요. 딱 봐도 지금 색깔이 은색이에요. 은색인데 96,000km 탔어요. 그러면 자, 급은요? 디럭스급이죠. 몇 살까? 최고 낮은 급 차량이에요. 그러면 옵션이 어떻게 될까? 디럭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죠? 살 때부터 차가 몇백만 원 싼 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깡통이라도 싸면 좋아. 키로수 짧고 싸면 좋아. 그런 분들은 요 차를 구매하셔야 맞는 거라는 거죠. 네. 요 차를 구매하셔야 맞는 거라는 거죠. 편의장치 같은 거 뭐 별로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냥 공사장에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업무용으로 쓸 거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사람이나 뭐 인부들이나 몇 사람 태우고 다니고 나는 그럴 차니까 뭐 큰 옵션 필요 없고 키로수 짧고 고장 안 나고 깡통이라도 좋아 라는 분들이 이 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1390만 원에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은색이니까 뭐 관리도 쉽고 아무데나 박아도 되고 아무데나 세워놔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이 차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차량이 딱 맞는 차량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연식도 짧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그래 보자 사고만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옵션은 여기 기본 옵션이에요. 이거는요. 디럭스기 때문에 디럭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ABS도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능 보겠습니다. 93,000km 맞고요. 자, 근데 가격이 싼 대신에 요게 앞에를 한번 받았구나. 라지에타 그릴을 교환했구나. 라지에타 서포트 뭡니까 지지 판넬을 교환했구나. 그리고 휀다도 하나 그 바람에 휀다가 구겨져서 교환했구나. 그런데 주행 성능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런 차는요. 사실은요. 여기 내후렌다 하우스나 아니면은 휠하우스나 아니면은 프레임 같은 거 이런데 충격만 안 받았으면 전혀 지장이 없는, 굴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자, 1390만 원에 이게 키로수도 짧고 가격도 좀 싸고 이런데 깡통이라도 사고가 조금 났어도 이거는 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공사장에 가서 내가 인부들 태워다니고 또 뭐 자재 실어 나르고 이러면서 겸사겸사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라면 이 차를 사는 게 딱 맞는 차가 되는 겁니다. 차를 고르실 때요, 고객님들이요,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고르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비싼 차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싼 차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 제가요 20년 경력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 경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으로 차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자동차 구매 포인트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사용 용도가 나한테 맞는가? 내가 진짜로 요 차를 사갖고 나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중고차 고를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폼사로 고를 거다. 그럼 무조건 옵션 다 들어간 거, 무조건 삐까번쩍한 거, 비싸도 좋아 라고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처럼요. 나는 공사장에 인부 태우고 다니고 공구도 실어 나르고 뭐 그렇게 여러 겸사겸사로 사용해니까 이 차가 좋아 라고 생각하면 이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성비인데요. 자, 나는 가성비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차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유지 관리하는데 나는 서툴러. 차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자, 유지가 쉽고 부속 구하기가 쉽고 이런 차를 구매해야 돼. 그렇다면 이 차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차를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고객님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예. 제가요, 자, 이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종합하셔가지고 차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실카TV는요, 허위 매물 아닌 참여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문의하실 때는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요. 귀담아 들으시고요. 정말 자, 실수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차를 구매하시면요. 수원 중고차 매매 시장에 오셔가지고요. 실패하지 않으시고 구매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고객님이 꼭 원하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구독, 좋아요, 또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여러분 도움되는 영상을 제가 드릴 것인데요. 자, 여러분 자동차 생활에 도움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우리 실카TV를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자,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차량 주문이나 파실 차량은 차종, 연식, 가격대를 010-5737-8060으로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주십시오. 댓글은 유튜브에 댓글은요 제가 확인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반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고객님이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파실 차량이 있으시다면 자,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요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눈에 자, 파악하고요 한눈에 파악하고 고객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